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사회와 바이러스 어려운 파트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갖고 개념만 잘 정립하세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정보사회라는 개념 배우셔야 되겠고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와 특징 또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거 어렵지 않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보사회가 뭘까요? 뭐 이거 당연하겠죠.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죠. 정보가 산업의 중심축을 이뤄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의 다양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회.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 중심의 정보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정보사회라고 부를 거다. 당연한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정보사회의 특징 한번 보죠.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자가 뚜렷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옛날에는 정보는 어디서 생산해갖고 우리가 소비하는 개념으로 썼었다면 이제는 내가 생산자도 되고 소비자도 돼요. 유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체가 뚜렷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한 관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SNS라고 그러죠.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비대면 접촉은 이루어지는데 정보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 내부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래서 뭐 우리 인터넷 친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게임 친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정보사회의 특징이 정의가 됩니다.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상식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계속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저런 사회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한번 배워보시죠. 먼저 VDT 증후군이 만연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다양한 VDT 증후군이에요.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 목, 거북목 이런 얘기도 하고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허리 통증, 안구 건조증, 손목 통증,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다양한 VDT 증후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직업병이 발생한다.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때문에 정보 때문에 그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직업병들이 발생하고 유대감이 약화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대면. 그렇죠? 사람은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개념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유대감이 약화되고 판단 능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뉴스에서 나오게 되죠.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자료들이 유통이 되는 그런 것도 일단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요시하게 됨. 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익명성이라는 것 내에서 내가 여러 가지 걸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첫 번째 거 이해해 주셨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죠. 자, 현실 도피와 비인간성 현상이 발생한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계속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산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잖아요. 같이 연관지켜서 생각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되죠. 정보 습득의 불평등. 어떤 사람은 기기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로 쉽게 정보를 얻어가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휴대폰을 다루신다든가 인터넷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 습득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격차가 생긴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시스템의 마비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지난번에 우리 모 통신 SNS망이 한번 마비되면서 이거 뭐야 왜 안 돼 그래갖고 한참 혼란을 겪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용어 제가 설명드릴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것과 더불어서 컴퓨터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컴퓨터 범죄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컴퓨터는 당연히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통해서 저지르는 불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윤리적인 위법 행위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컴퓨터 범죄라고 부르고 나중에 저런 범죄에 대한 세부적 유형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외우셔야 될 겁니다. 자, 컴퓨터 범죄 유형 일단 개인정보 유출 아까 말씀드렸고 요것도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함부로 음악 같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매체의 불법적인 복사와 사용이 이것도 범죄 유형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위조, 변조 이런 것들. 선생님 위조가 뭐고 변조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그리고 유출과 삭제. 당연히 불법 다운로드가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런 것들은 뭐 읽어만 보셔도 아 저건 당연히 범죄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까지도 컴퓨터 범죄에 해당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해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해킹은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해킹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거 해킹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들어가서 해킹하는 거지. 다른 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은 해킹이 아니라 그거 그냥 이용하는 거지만 이거요. 불법적인 접근해서 정보를 보거나 유출, 수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킹이라고 한다. 이놈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크래커. 얘는 해킹은 정보만 갖고 따지고 얘는 시스템까지 파괴하고 자료를 가져가는 사람을 우리가 크래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해커, 크래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블랙 해커. 물론 이제 화이트 해커라 그래갖고 뭐 이제 시스템의 오류 같은 거를 발견해서 보고해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커 그러게 되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쁜 놈이 크래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해킹과 크래킹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상식이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방화벽을 구성한다. 여러분들 방화벽이 뭔지 기억나시죠? 불로 된 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출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안 태워. 담 넘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태워요. 벽에 불을 질러 나가고 담타 넘지 마라. 앞문으로 다녀라. 이 개념인 거죠. 그리고 방화벽을 구성해서 이런 해킹 같은 것들을 조금 방지해 주시고 당연히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업로드된 파일. 여러분들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업로드는 자료를 위로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다운로드는 있는 자료를 내 컴퓨터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나 다운로드 시 반드시 뭐 검사하고 써라. 그럼 검사하는 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뭔데요? 백신이죠? 그리고 백신으로 검사하고 백신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검사하는 거 당연하겠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으면은 수시로 조금 변경을 해주십시오. 정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십시오. 한 비밀번호가 오래 고착하게 되면은 골치 아프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죠. 자,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양한 조합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비밀번호가 4자리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나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비밀번호 밑에 보시게 되면 최소 8자리에서 16자리. 그런 다음에 숫자, 문자, 그런 다음에 특수 기호의 조합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어디 회원 가입하실 때 보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숫자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개념이 강조가 되면서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연속적으로 된 숫자 집어넣게 되면 비밀번호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정크메일로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확인하지 않고 삭제한다. 그럼 여러분들 정크메일이 뭘까요? 미국에서 정크푸드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불량식품 이렇게 불러요. 불량식품.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저런 의심 가는 메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메일을 열어본다, 열어보지 않는다 이거 갖고 말 많은데 확인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라.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도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심이 되는 거 그 연결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 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그런 이상한 그 메시지 같은 거 오게 되면 그냥 삭제해라. 그리고 그 사람 차단해라. 기억나실 겁니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작권도 요즘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는 거니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가지는 자신의 권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권리.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이 됩니다. 그래갖고 무슨 얘기냐? 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러면 프로그램의 원래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뭔가 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웹을 만들었다 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도 나한테 부여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가진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 사진도 승낙을 받아야지만 요즘 쓰죠. 그래갖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찍히기 동의하지 않으면 뒤에 뭐가 나와요? 예, 모자이크가 나오죠? 그런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당연히 신문 기사도, 그리고 책이나 신문 기사 똑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저작물로 인정을 피해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나오게 되면 이런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자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건, 법령, 고시, 공고, 그런 다음에 법원의 판결 같은 거 인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서 예외가 되고요. 사실을 전달한 시사보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 연설 등의 저작권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같은 저작물의 이름 등도 예외 사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홍길동 같은 거. 여러분들 홍길동은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어요? 없죠? 예. 내 이름이 진짜 홍길동인데 그 홍길동 나한테 저작권 있는데요? 그런 거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예외도 존재하더라라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국가,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과 연결된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저작권의 예외사항이 인정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만약에 제 설명 안 들어도 아마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마워요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범죄 증가할 수 있는 거 맞죠? 직업병. VDT 증후군 기억하세요.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으로 인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그런 다음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이게 잘못됐죠. 이게 증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어렵게 얻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정보 차이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의 유대감이 약화된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 나오면 고맙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해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 당연히 누가 봐도 범죄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고맙잖아요. 그런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범죄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여러분들 백신은 뭐 하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 때려잡는 거잖아요. 이런 백신을 제작과 유포하는 건 권장해 줘야 될 사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글자가 없었으면 범죄인데 요 백신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거는 아주 좋은 거다. 그렇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는 웹 콘텐츠의 복사와 사용. 그렇죠? 저작권이 없는 거는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작권이 있는 거는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해킹에 의한 위변조 및 유출.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고마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계속 한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화벽 구성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컴퓨터 보안에 조금 신경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후 사용한다.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다운로드 했는데 그냥 열어보긴 찝찝하면 무조건 검사하세요. 혹시 이상한 거 심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함으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무조건 게시판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백신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죠. 답은 몇 번?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계속 나갑니다. 다음 중 정보사회의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보호하고자 하는 컴퓨터나 정보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아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런 거 차단해 주려고. 정크 메일, 아까 쓰레기 메일이라고 그랬죠? 불량 메일, 의심 가는 이메일은 본문을 확인한 다음입니까? 열어보지도 않고입니까? 그렇죠.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게 나온다. 열어보지 않고. 답은 몇 번? 3번. 그래갖고 윈도우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윈도우 디펜더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래요?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증가한 거 맞고요. 그런 다음에 정보 처리 기술 발달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어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개성과 자유를 경시가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답은 몇 번? 4번.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해킹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좋겠네요.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크 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열지 말고 열어볼 것도 없다. 그냥 삭제해라. 예, 그리고 요거 답은 2번. 똑같은 얘기였네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 가입한 사이트의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작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사람의 얼굴, 그렇죠?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사진작가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고요.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 아이고야,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좋고요. 다음 중 국가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공고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과 관련되면 국가나 단체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저작물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인용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그런 다음에 원 번역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2차 창작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차 창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어렵지 않으셨네요. 자, 이제 바이러스 좀 배워볼까요? 일단 바이러스는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죄송합니다. 일단 나쁜 놈이죠. 그리고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정상적인 데이터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감염시킨다. 그리고 파괴도 하고 컴퓨터 동작을 방해해서 손상을 입히는 뭐라고요? 바이러스도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악성 프로그램. 그래, 주로 언론, 인터넷 같은 것으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메일 같은 걸로도 감염이 되고 불법적인 거 다운받을 때 보면 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의 특징,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간단해. 자기 복제 기능. 그렇죠? 막 증식하고요. 그리고 우리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요번에도 뭐 크게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은폐. 눈에 잘 안 띈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 기능. 그리고 일단 이 바이러스의 기능. 그리고 간혹 가다가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왔어요. 다음 중 바이러스의 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복제, 은폐, 파괴, 4번 치료. 아,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치료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문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조금 나왔었는데 그때는 참 고마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바이러스의 종류 한번 보죠. 바이러스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매크로 바이러스 천천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저하고 실기
들어가시게 되면 매크로라는 걸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엑셀에서 그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자동화하는 기능인데 매크로 명령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감염을 시켜갖고 요거는 여러분들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멜리사 라녹스. 선생님 저런 이름은 누가 짓는 건데요? 바이러스 만든 놈들이 거기다가 일종의 사인처럼 해갖고 이름을 지어놓게 됩니다. 그래갖고 매크로 명령을 사용한다. 그래갖고 말 그대로 매크로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요거 개념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런 게 예전에 문제 종종 나타나긴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이름 갖고 저 종류를 구분해라. 이런 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 파악하는 건 너무 쉽다. 부트 바이러스죠. 여러분들 저하고 부트와 관련 부팅이란 개념 배우셨었죠? 그냥 결국 부트 바이러스는 뭐에? 부트 섹터에 자리 잡아갖고 뭐에 영향을 준다? 부팅에 영향을 줘갖고 컴퓨터가 제대로 켜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이 부트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파일 바이러스. 무슨 파일을 감염시키겠어요? 당연히 실행 파일을 감염시킵니다. 실행을 해야지만 바이러스가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우리 바이러스 하게 되면 어떤 거 잘못 실행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설치되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름 보게 되면 부트 보세요. 브레인, 미켈란젤로 이름 이따구로 지어놨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CIH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파일 바이러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나 이건 모르겠다. 혹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와 파일 모드를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데킬라 술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베이더 침입자 바이러스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종류는 여러분들 4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매크로 파일을 감염시킨다 그러면 매크로 바이러스. 부트 영역에 자리 잡아갖고 부팅에 영향을 준다. 부트 바이러스. 실행 파일만 골라서 감염시킨다. 파일 바이러스. 요거 2개 짬뽕 시킨 거 무슨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이러스의 예방법. 이거는 이제 상식이죠. 당연히 백신은 최신의 게 무조건 좋다. 그렇죠? 최신 건 잡아서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최신 게 나와야지만 최신에 만들어진 바이러스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아까 바이러스 검사하는 게 좋다. 백신으로 한번 돌려보자. 의심이 되는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은 곧바로 삭제. 기억나시죠? 정크 메일은 열어보지도 말고 근데 이건 일단 의심되는 우편은 아니야. 근데 받았는데 뭔가 첨부가 돼 있어. 그럼 그거 다운받아갖고 뭔지 확인하지 마셔라.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상한 그 사이트 같은 거 요즘 누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링크 연결하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삭제해라. 예, 그거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사용 전 바이러스. 자, 네트워크가 무슨 뜻이었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컴퓨터를 이제 세워놓고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들끼리 연결된 상태에서 그럼 여기도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내가 이쪽으로 갖고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을 때 무조건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왔으면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서 백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백업이 뭐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 자, 혹시 나중에 백업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내 컴퓨터에서 백업을 받아놨는데 또 내 컴퓨터에 받아놨어. 이런 건 여러분들 백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백업은 이렇게 된 거를 다른 장소에 받아놓는 걸 보통 백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똑같은 건 게 더 만들어놨는데 내 컴퓨터 날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에 10개를 백업을 받아놨던 100개를 백업을 받아놓던 싹 날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위치, 다른 장소 그리고 보통 USB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들고 다니는 휴대용 SDD 그렇죠? SSD랜다. SSD 그런 드라이버를 이용하셔갖고 백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라는 거.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식입니다. 자, 일단 백신 프로그램 좋죠. 그렇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명은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거 답은 3번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의심되면은 일단 다운로드 받지 말고 만약에 다운로드 받더라도 다운로드 받아갖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름만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셔라. 그리고 다른 이름? 이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요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답은 3번.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는 파일은 사용하기 전에 바이러스 검사해봐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좋습니다. 자, 계속 나가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화벽. 좋죠? 의심가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맞네요. 정기적으로 디스크 정리한다. 이거 디스크 정리가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우리 윈도우 특징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 디스크 정리는 왜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파일들 정리하고자. 여러분들 집 정리하게 되면 쓰레기 나오게 되면 버리잖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필요한 파일들 정리하고자 할 때 하는 게 디스크 정리. 그럼 얘의 목적은 뭐다? 얘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제거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공간의 확보죠. 공간의 확보. 주기억 장치냐 아니면 보조기억 장치? 예. 보조기억 장치 공간의 확보의 목적에 쓰인다는 얘기죠. 헷갈리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게 나와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시한다. 여러분들 디스크 조각 모음도 저하고 배웠죠? 뭐 제거할 때 쓰는 거? 단편화 제거할 때 쓰는 거.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 한다고 해갖고 바이러스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나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이딴 거하고 바이러스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지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자가복제를 통해서 아까 자가복제 특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감염시켜 데이터의 파일들을 파괴한다. 보통 소프트웨어로 감염되나 메일이나 첨부 파일의 확률은 매우 작다. 아까 이게 바이러스를 침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서 열어보지 않고 삭제. 다운받았으면은 뭐해라? 백신 돌려봐라.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인터넷 공개 자료. 이건 뭐 아까랑 똑같이 설치할 때 감염될 수도 있다. 온라인. 항상 이게 온라인이 들어가야 돼요. 온라인 채팅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라. 답은 몇 번? 2번. 좋습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프트사의 엑셀이나 워드에 같은 파일을 매개로 하고 특정 프로그램으로 문제에서 답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오게 되면 파일, 실행 파일, 그러면 뭐 파일 바이러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아예 뭐라고? 매크로를 사용하면 감염이 된다. 그럼 아까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무슨 바이러스? 그냥 매크로 바이러스 찍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는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개념만 우리 잡아보자라고 해갖고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혹시나 나오게 되면 고맙다 그래갖고 답은 4번 찍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셨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해라? 오늘 문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출제가 되게 되면 이런 개념만 나와요. 정보사회의 특징하고 예방법. 근데 이게 나오게 되면 문제로는 상당히 고마운 문제다. 간단하게 풀고 점수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보안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 아까 위조가 어떻고 뭐 변조가 어떻고 이런 개념. 그런 다음에 가로채기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개념이에요.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와 보안과 관련돼서.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교재는 끝. 마지막으로 뭐 배우시고? 종합 연수 문제 풀이하시고 1과목은 마무리 지으시고 2과목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과목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다음에 우리 보안과 관련돼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강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